자, 그럼 박선 선수의 기자회견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요.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먼저 갖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전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다 제가 오늘 은퇴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것을 다 보자마자 저희 아버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전시를 잘해주셔서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식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에 할 거고요. 결혼식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따로 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은퇴를 한다, 많은 다시 큐페로 돌아간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2월부터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지속적으로 축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릎 상태가 다음 시즌을 버티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다시 팀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퇴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후회가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부상을 안 당했다라면 하는 생각은 있고요. 특별히 은퇴를 하게 되어서 섭섭하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걸 많이 봐왔었는데 저도 눈물이 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어제까지도 눈물이 안 나오길래 오늘은 눈물이 나오려나 했는데 역시 오늘도 눈물이 안 나오네요. 그만큼 축구 선수 생활하는데 미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만큼 즐겼고 충분히 그만큼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경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고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좋은 선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비록 이제 축구 선수 박지성의 어떤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또 어떻게 돌려드리고 또 어떻게 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은국 씨가 또 선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관련한 노래가 나오는데 삼바 월드컵. 저도 지금 예정이 없던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키 지금 전달해 주시는 저분은 아까 대기실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라 더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SBS 스포츠의 제작팀의 김경수 부장이 고맙다는 의미의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생활 같은 경우 일단은 먼저 좀 휴식을 취하면서 과연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당분간은 시간을 갖고 아마
은혜에 머물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유럽에서 좀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은퇴를 생각하게 만든 시점은 아마 올 2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무릎의 상태가 전혀 좋아지지 않고 또 일단 경기를 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한 휴식을 좀 4일 정도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내년에도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많이 의구심이 들었고요. 근데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무릎 상태가 전혀 나아지진 않았고 하지만 경기는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시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은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수술을 해서라도 다음 시즌에서 경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시간도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100% 완쾌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선택은 은퇴밖에는 없었고 또 뭐 제 의지가 은퇴라 하더라도 뭐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소속팀 QPR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기자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단주를 이미 만났고요. 경기 만나서 모든 사항을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은퇴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그 미안함은 계속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미안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네. 글쎄 이미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기력을 경기장에서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는 부상 조심하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게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요청을 한 적은 없고요. PSV 구단에서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고요. 일단 제가 어떤 선택을 내릴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의 상황을 설명했고 PSV 구단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고요. 또 이제 QPR은 당연히 만나서 구단주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 의사를 표현했었기 때문에 제가 PSV에서 임대육을 더 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도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걸 누누이 밝혀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지도자 자격증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지도자 이해에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행정가를 꿈꾸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정확하게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국 축구 또는 한국 스포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 준비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가장 돌아가서 즐기고 싶을 때라고 하면 단연 2002년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월드컵을 나가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막내여서 그 어떤 부담감도 없었고 저에게는 가장 어떤 다른 생각 없이 축구를 할 수 있었던 시기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뭐 나름대로 운이 좋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뭐 해설가를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해설가를 하게 된다면 선수들 비판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비판하기 싫어서 해설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PSV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경기는 아마 PSV 방한 경기가 마지막이라고 걸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자선 경기를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또 7월 25일에 국내에서 K리그와 같이 경기를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7월달에 열리는 경기가 제가 국내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PSV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서 경기를 하는 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에서 너무나 좋은 경기 결과도 그렇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글쎄 뭐를 해야지만 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다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얼마나 선수로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가 또 그런 다른 유혹들을 떨쳐내고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골을 넣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각 소속 팀마다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너무나 많아서 고르기가 좀 그렇긴 한데 2004-2005 시즌 PSV 아인토벤 시즌도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맨체스터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거뒀을 때 그 시즌도 저에게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 시즌이고 뭐 물론 일본에서도 저의 마지막 시즌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각 팀마다의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시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마지막 시즌은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PR하고 타랍 얘기는 안 하시네요? 뭐 QPR에서 다른 사람이 뽑아도 뽑을 만한 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어야 되니까요. 장애 계획은 상의를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힘나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프로포즈는 크리스마스 때 했다는 걸 김인지 아나운서께서 전 아나운서께서 얘기를 하셨었죠. 12월 25일에 프로포즈를 했고요. 프로포즈 장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인 꽃다발과 반지와 편지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글쎄 K리그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유럽파에서 뛰는 선수 대부분이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해외에 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이미 K리그는 아시아에서 수준 높은 리그라는 걸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이 그렇게 기량이 많이 유럽파 선수들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기량적인 부분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파 선수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 다른 나라의 경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에 K리그 선수는 아무래도
그 범위가 아시아로 좁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그 경기 개개인적인 실력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K리그에서 대표팀에 뽑힐 만한 선수들이라면 이미 K리그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선수만큼 또 해외에 나가는 선수도 K리그에서 인정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기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윤태석 기자하고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일간 스포츠 윤태석입니다. 그 앞에 박지성 선수가 입었던 그런 유니폼 보면 또 가면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뭐 영광의 순간이야 굉장히 많았을 거니까 좀 회상하시면 아쉬운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좀 후회됐던 그 기억이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 브라질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순수한 팬의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월드컵은 정말 이렇게 밖에서 팬의 입장에서 보실 그런 마음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월드컵을 밖에서 보는 건 팬으로서 보는 건 처음은 아니죠. 제가 대표팀이 되기 전에는 뭐 팬의 신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대표팀이 돼서 월드컵에 뛰기 전에 월드컵을 바라보는 어떤 느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월드컵을 경험을 봤기 때문에 또 그 월드컵의 분위기라든지 선수가 뛸 때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선수를 더 이해하고 아무래도 팀을 더 이해하고 바라보는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브라질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개인적으로는 무릎 부상이 가장 아쉽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아쉬운 순간은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성 선수 앞에 유니폼이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단 한 유니폼만 다시 입고 그라운드에 나서게 돼야 된다면 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유니폼을 입고 싶은데요. 당연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대표 유니폼을 꼽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국가대표였기 때문에요. 뭐 당연히 국가대표 유니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하나 더 유니폼을 고르라고 한다면 큐펠 유니폼을 고를 것 같습니다.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경기 중에 일어난 부상으로 무릎 부상을 당한 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안 좋았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시즌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즌 말미부터 안 좋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경기 중에 일어난 부상으로 인해서 얻은 부상은 아니었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무릎 수술 2번을 하게 됐는데 뭐 특별히 경기 중에 일어난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아버님은 약간 소원 더 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어머님은 워낙 제가 부상당하고 이런 걸 너무나 싫어하셔서 뭐 제가 은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힘든 일을 몸이 아픈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진 빚을 계속해서 갚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네, 뭐 아직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거리는 없는데요. 뭐 일단 7월 25일에 한다는 거는 확정적이고요. 물론 K리그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할 것 역시도 정해진 사항이고 그 외에 경기들은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지금 현재 K리그 프로연맹 한국 프로축구 연맹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기가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보여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박지성이라고 얘기할 만한 선수가 이제 이미 저의 이름을 다 지운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제2의 박지성이라는 친구를 붙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손흥민 선수와 김보경 선수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대표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선수 생활의 어떤 꽃을 펴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고 이미 또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제2의 박지성이 아니라 제1의 김보경, 제1의 손흥민 선수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제 그런 선수를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선수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장점들을 얼마나 극대화해서 경기를 보여주느냐 또 그걸 얼마나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분명히 활동량이었고 당연히 그 활동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는 최대한 그 능력을 부각시켜서 경기장에서 보여주느냐도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남들이 갖지 못한 거를 가진 능력을 경기장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능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뭐 현란한 테크니션이 아닌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저는 저 나름의 방식대로 축구를 했고 그 축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즐겁게 축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선수들의 어떤 화려한 기술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움은 있었지만 저 역시도 그 선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쎄요, 평점은 10점 만점인 건가요? 그렇게 해주시죠. 10점 만점. 제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10점 만점이면 좋겠지만 완벽한 선수는 없고요. 저 역시도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뭐 저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이 안 됐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지만 다행히도 유럽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담감을 느끼는 강도가 조금 줄었다는 거. 물론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할 때면 그런 부담감을 절실하게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건 대표 선수라면 당연히 극복해야 하고 대표 선수라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가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어떤 부담감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팀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또 K리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당연히 안 했던 건 아니고 주변 분들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K리그 진출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K리그에 올 수 없었고요. K리그에 왔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는 K리그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K리그의 스타일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경기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겠지만 흥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글쎄 대표팀에서 제가 경기를 뛸 수 있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은퇴를 한 상황이 오래되었고 지금 현재 대표팀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어떤 여력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 제가 경기장에서 뛰어다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글쎄 월드컵 해외에서 뛰면서 가장 껄끄러웠던 선수는 글쎄요 뭐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제 스스로 경기를 망치거나 그런 경기가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특별히 어느 한 선수를 이 선수는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할 만한 선수는 없었고요. 저에게는 처음 갔을 때는 워낙 다 저보다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배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도전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선수라가 한 명 꼽기보다는 뭐 모든 선수가 저에게는 다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웠던 선수는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모든 팀에 가서나 뭐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었고 또 제가 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해줬었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안 좋게 대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하는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다 제가 어떻게 관여할 만한 질문은 아닌데 그래서 이미 대표팀은 8강을 목표로 하고 뭐 있는 걸 뭐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고 있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원정에서 16강을 들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의 목표는 8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대회 자체가 그렇게 쉬운 대회는 아니고 모든 팀들이 그 전에 달성한 목표를 넘어서 다시 목표를 세우기라 너무나 힘든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8강을 이루는 목표가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는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8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대표 선수들이 이미 월드컵이라는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통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그룹 예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16강을 가느냐 마느냐가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린 선수들만큼 첫 경기를 이기면 상승세를 탈 수 있고 그 분위기를 몰아서 분명히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만큼 분명히 유럽 선수들의 어떤 부분들을 또 다른 나라의 국가의 어떤 부분들을 장단점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선수들끼리 잘 공유를 하고 또 월드컵을 코칭 스태프 지휘 아래 잘 준비해 나간다면 또 이미 코칭 스태프 역시도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표팀에 상당히 큰 도움으로 될 거라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월드컵에서 경험이 없는 부분들을 많이 상쇄시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저를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가 성장하면서 그 분들에게 그 나이 때 지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스승들을 계속 거치지 않았다면 제가 이미 지금의 위치에 오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과 같은 선수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은 당연히 히딩크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저를 월드컵에서 경기에 나가고 또 이제 저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데려갔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마 그 시기가 가장 저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퍼거슨 감독님 역시도 저에게 세계 최고의 레벨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또 그런 선수가 대단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많은 지도를 해주셨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감독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좋은 선수들과 그런 경험을 쌓았다는 것은 저에게는 저의 큰 자산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또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분들에게 들었던 내 인생의 한마디도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그 기억나는 한마디 중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지? 글쎄요, 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축구는 등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는 등치가 작았었기 때문에 축구는 꼭 크다고 빠르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뭐 히딩크 감독님이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 히딩크 감독님은 물어봤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언젠가 한번 대표팀에서 분명히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큰 리그에서 뛸 수 있을 거라고, 지금과 같이 열심히 훈련을 하면, 그 말이 일단 저에게는 유럽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감독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믿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제가 경기장에 있었을 때 저 선수는 믿음이 가는 선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다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선수 생활을 했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은퇴 기자회견에 맞춰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함께 하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저에게 써있지 않은데 특별한 손님이라고만 하고, 여러분들 일단 그 오늘 자리에 또 한 분의 특별한 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근데 박수 선수는 생각보다 깜짝 안 놀라네요. 바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박수 선수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정리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기자회견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나쁜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들, 또 한국 대표팀, 또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 앞에 다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로서 10여 년, 또 축구 선수로서 24년의 마지막이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길의 그 마지막에는 또 다른 길이 시작될 수 있겠죠. 선수로서는 오늘 이제 끝이 나지만 또 다른 축구 인생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박상 선수, 선수라고 친구를 마지막에 되겠네요. 박상 선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